이해의 선물. 내가 처음으로 위그든신의 사탕가게에 갔을 때는 아마 4살 무렵이었을 게다. 가게 안은 온통 사탕 천지였다. 사탕에서 풍기던 향기로운 냄새는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위그든신은 늘 방울소리와 함께 나타나셨다. 가게 문에 달린 조그만 방울이 울리면 위그든신은 조용히 나타나서 진열대 위에 서곤 하였다. 그는 눈처럼 희고 고운 백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많은 사탕 중에서 딱 하나를 고른다는 것은 나에게 무척 힘든 일이었다. 머릿속으로 하나씩 맛보지 않으면 다른 것을 고를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내가 고른 사탕이 하얀 종이봉지에 담길 때에는 늘 아쉬움을 느꼈다. 다른 것이 훨씬 더 맛있지 않을까? 훨씬 더 오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위그든신은 골라놓은 사탕을 봉지에 넣은 다음 늘 잠시 동안 나를 기다려 주었다. 아무 말 없이 약간은 미소 띤 얼굴로 서 있으면서 방금 산 사탕을 다른 사탕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음을 말없이 알려주었다. 계산대 위에 사탕값을 올려놓으면 사탕 봉지가 비틀려 묶여진다. 그러면 잠시 동안 주저하던 시간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우리 집은 전찻길에서 2 블럭이나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차를 타러 나갈 때나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언제나 위그돈 씨의 사탕가게 앞을 지나야 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시내에 나를 데리고 나가셨다가 전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위그든 씨의 가게에 들르셨다. 어디 볼까? 무슨 사탕이 맛있을까? 어머니는 기다란 유리 진열장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그때 커튼 뒤에서 노인이 나타났다. 어머니와 노인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눈앞에 진열된 사탕을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내게 줄 사탕을 몇 가지 고른 다음 값을 치르셨다. 어머니는 매주 1~2 번씩은 시내에 나가셨고 그때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다녔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그 사탕가게에 들르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다. 그 무렵 나는 돈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저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면 그 사람은 또 의례 무슨 꾸러미나 봉지를 내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물건을 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 가지 결단을 내렸다. 위그든 씨 가게까지 그 먼 거리를 나 혼자 가보기로 한 것이다. 간신히 그 가게를 찾아 커다란 문을 열었을 때 귀에 들려오던 그 방울소리를 나는 지금도 뚜렷이
기억할 수 있다. 위그든 씨가 나오셨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천천히 진열대 앞으로 걸어갔다. 앞쪽엔 박하 향기가 나는 납작한 박하사탕이 있었고 쟁반 위에는 조그만 초콜릿 사탕, 그 뒤에는 입에 넣으면 뺨이 불룩해지는 굵직한 눈깔 사탕이 있었다. 단단하고 반들반들하게 짙은 암갈색 설탕옷을 입힌 땅콩을 위그든 씨는 조그만 주걱으로 떠서 팔았는데 2주걱에 1센트였다. 그것을 입에 문 채 녹여 먹으면 꽤 오래 우물거리며 먹을 수 있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탕을 충분하다 싶을 만큼 이것저것 골라내 놓자 위그든 씨는 나에게 몸을 구부리며 물었다. 아가, 이걸 다 사려고? 그래, 돈은 가지고 왔니? 네.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주먹을 내밀어 위그든 씨의 손바닥에 은박지로 정성스럽게 싼 6개의 버찌씨를 조심스럽게 떨어뜨렸다. 위그든 씨는 잠시 자기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더니 한참 동안 내 얼굴을 구석구석 쳐다보았다. 돈이 모자라나요? 나는 걱정이 되어 위그든 씨를 올려보며 물어보았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더니 대답했다. 아니다. 돈이 좀 남는 것 같아. 거슬러 주어야겠는데. 그는 안쪽에 있는 금고 쪽으로 가더니 철컹 소리를 내며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는 계산대로 돌아와서 몸을 굽혀 내 손바닥에 2센트를 떨어뜨려 주었다. 나는 사탕을 입에 물고 가벼운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내가 혼자 거기까지 가서 사탕을 샀다는 사실을 아신 어머니는 나를 꾸중하셨다. 그러나 돈의 출처는 물어보지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다만 다시는 어머니의 허락 없이 거기에 가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을 뿐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리고 그 후로 2번 다시 버찌 씨를 쓴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아 허락이 있었을 때는 분명히 1, 2센트씩 어머니가 돈을 주셨던 것 같다. 그때는 그 모든 사건이 내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한동안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내가 67살 될 무렵 우리 가족은 동부로 이사를 했다. 나는 그곳에서 성장해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었다. 아내와 나는 외국산 열대어를 파는 장사를 시작했다. 그때는 대부분의 물고기를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 쌍에 $5 이하는 없을 정도로 가격이 매우 비쌌다. 어느 화창한 오후 남자아이 하나가 제 누이 동생과 함께 가게에 들어왔다. 남자아이는 67살 정도 되어 보였다. 나는 그때 어항을 닦고 있었다.
두 아이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맑은 물속을 헤엄치고 있는 아름다운 열대어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남자아이가 소리쳤다. 야, 우리도 저거 살 수 있죠? 물론이지. 나는 대답했다. 돈만 있다면야. 네, 돈 많아요. 하고 남자아이가 자신있게 말했다. 말하는 폼이 어딘가 친근하게 느껴졌다. 아이들은 얼마 동안 물고기를 살펴보더니 손가락으로 몇 가지 종류를 가리키며 한 쌍씩 달라고 했다. 나는 아이들이 고른 것을 그물로 건져내어 들고 가기 좋도록 비닐봉지에 넣은 후 남자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자, 조심해서 들고 가야 한다. 걱정 마세요. 남자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누이 동생을 돌아보고 말했다. 네가 돈을 내. 나는 손을 내밀었다. 꼭 쥐어진 여자아이의 주먹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금세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 꼬마 소녀의 입에서 나올 말까지도. 소녀는 쥐었던 주먹을 펴고 내 손바닥에 5센트짜리 백동화 2개와 10센트짜리 은화 1개를 소중하게 놓았다. 그 순간 먼 옛날 위그든 씨가 내게 물려준 고귀한 사랑의 선물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났다. 그제야 비로소 지난날 내가 그 노인에게 안겨주었던 당혹스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고 그가 얼마나 멋지게 그것을 해결했던가를 깨달았다. 내 손 위에 올려진 그 동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나 자신이 조그만 사탕가게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옛날 위그든 씨가 그랬던 것처럼 두 어린이의 순진함과 그 순진함을 보존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날의 추억에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올라 나는 목이 메었다. 소녀는 기대에 찬 얼굴로 내 앞에 서 있었다. 모자라나요?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다. 돈이 좀 남는걸? 나는 목이 메는 것을 참으며 간신히 말했다. 잠깐 기다려라. 거슬러 줘야 하겠어. 나는 금고 서랍을 뒤져 소녀가 내민 손바닥 위에 2센트를 떨어뜨려 주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보물을 소중하게 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어린이의 모습을 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보니 아내는 어항 속에 물풀들을 가다듬어 놓느라고 의자 위로 올라가서 두 팔을 팔꿈치까지 물속에 담그고 있었다. 당신 무슨 까닭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아내는 나를 보고 말했다. 물고기를 몇 마리나 주었는지 알기나 해요? 한 30달러어치는 주었지. 나는 아직도 목이 메어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어렸을 때 사탕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위그든 씨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을 때 아내의 두 눈은 젖어 있었다. 아내는 의자에서 내려와 나의 뺨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아직도 그 박하사탕의 향기가 잊혀지지가 않아.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마지막 어항을 닦으면서 어깨 너머에서 들려오는 위그든 씨의 나지막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